33강은 회전체야, 회전체. 선생님이 입체도형에서 다면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다면체. 얘는 다각형인 면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을 의미했고, 오늘 이야기할 회전체는 어떤 한 축이 있는데, 그죠? 이 한 직선을 축으로 해가지고 평면 도형을 한 바퀴 이렇게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면체는 요런 애들이 다면체였다 그러면, 회전체는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해서 얻어지는 요렇게 생긴 애를 회전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조금 다르다는 거 알죠? 약간 이제 원을 그리는 형태의 입체도형이 회전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1번 회전체.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 자, 그래서 이 직선 축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한 바퀴 돌린 이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불러요. 회전축.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하는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직사각형을, 그죠? 한 바퀴 돌렸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리면,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동그랗게 돌겠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 동그랗게 돌겠죠. 원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죠? 한 바퀴 또 동그랗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보니까 이제 원기둥 모양이네요. 그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이런 선들, 그죠? 요런 선들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모선.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 모선은 뭐냐면, 자, 1번. 회전축은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하는 직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모선은 회전체에서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얘기해요. 요렇게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회전체는 어떤 종류가 있냐? 회전체의 종류. 자, 일단 회전체의 종류에서 선생님이 직사각형을 회전시켰어. 회전시키는 평면 도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는 첫 번째 직사각형.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가 나왔냐면, 위에서 보듯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회전시켰더니, 그죠? 이렇게 회전축에 회전시켰더니, 자, 이제 겨냥도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회전하는 모양이 되더라 이거야. 그죠? 자, 이 이름을 우리는 원기둥이라고 불렀죠. 그죠?
두 번째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킬 거야. 그죠? 그럼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 자, 얘를 회전을 딱 시키면 여기가 동글동글하게 되겠죠. 모선이 막 생기겠죠. 그죠? 요렇게 생기겠죠. 이게 모선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불렀냐? 우리는 원뿔이라고 불렀죠. 원뿔에 꼭지점이 있는 원뿔이라고 불렀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른 모양이에요. 여기 원뿔을 자른 모양. 그러면 이 밑에 남은 애들. 그럼 우리는 보통 뭐를 돌리냐면요.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 자,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회전축이 있고요. 자, 얘는 사다리꼴인데 밑에 여긴 두 개는 직각을 돌린 거예요. 이렇게 직각인. 요거를 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원처럼 이렇게 둥글러지고요. 맞죠? 얘도 이렇게 둥글러지겠죠? 그죠? 이렇게. 모선들이 많이 생기겠죠? 주변에 이렇게.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뿔에서 여기 반짝 자른 거랑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원뿔대. 원뿔대라고 불러요. 이 원뿔대는요. 원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원뿔이 아닌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라는 게 있어요. 구는 반원을 돌렸을 때예요. 그래서 반원을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돌렸을 때, 그쵸? 이렇게 돌렸을 때, 요렇게 둥글러지겠죠. 공 모양처럼. 대신에 얘가 입체도형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겨냥도에서는 중간에 띠를 그려줘요. 그래야 원과 구분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원을 돌려줬을 때 구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회전체의 종류는 특별하게 우리가 4개로 정리하고요. 만약에 선생님 돌렸는데 이 회전축에다가 이 원을 돌렸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됩니까? 물어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요렇게 튜브 모양 되겠죠? 튜브 모양 돼요. 이렇게 튜브 모양.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닉 모양이 되겠죠. 이런 거 다 회전체긴 회전체예요. 근데 회전체 중에 우리가 특별히 4가지 종류는 구분해가지고 알아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또한 높이를 잴 때는요, 원뿔, 원기둥은 다 여기에 높이예요. 여기 재면 다 높이예요. 가운데에서 재도 다 높이예요. 요렇게 재면 90도가 되게. 하지만 원뿔 때는 반드시 요 안에 밑면까지 요 거리, 그죠? 이 꼭지점에서부터 요 거리, 여기가 높이가 돼요. 그죠? 역시 여기도 어디 한 군데 되려고 그러면 다 90도로 내려야 높이예요. 구는 높이를 잴 수 없고요. 이해되죠? 반지름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구는요, 여기가 알이면요, 여기도 알이고요, 요 밑에도 알이에요. 요 사선도 다 알이에요. 길이가 다 똑같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이해되죠? 여기가 알이면 얘도 알이고 얘도 알이고, 그죠? 여기도 알이고, 그죠? 다 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가 높이 H, 여기가 높이 H, 여기가 높이 H, 이렇게 H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뿔대나 원기둥이나 원뿔이나 다 밑면이 존재하죠? 이제 밑면이 몇 개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기둥은 밑면이 2개가 있고요. 그쵸? 원뿔은 1개. 원뿔대는 밑면이 2개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평행하지만 합동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는 밑면의 개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면은 모두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옆면은 모두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됐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전체에 이제 전개도
전개도도 한번 그려봅시다. 전개도. 자, 일단 원기둥의 전개도는 밑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사각형 모양처럼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때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요 밑면의 둘레하고요. 이 만나는 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모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밑면이 되고. 그죠? 이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아야 돼요. 밑면의 둘레. 이해됐죠? 아, 요렇게 생겼구나. 요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원뿔은요. 요렇게 생겼겠죠. 그죠? 부채꼴 모양이 생기고 밑에 밑면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역시 여기도 요 밑면의 둘레하고 요 호의 길이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옆면은 얘가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 얘는 옆면이 부채꼴 모양이 되는 게 특징이에요. 역시 여기가 모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뿔 때는요. 밑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아, 요런 식으로 굴려져 있겠죠. 요렇게. 왜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얘가 요거를 자른 거잖아요. 원뿔을.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생기는 거. 원뿔 자른 것 같은 모양이 생겨야 돼요. 옆면이. 그러니까 부채꼴, 큰 부채꼴이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라고 했을 때, 큰 부채꼴이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작은 부채꼴을 뺀 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그렇게 나오겠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밑면에 요 아래쪽이 여기가 더 크겠죠, 밑면이. 왜냐면은 선생님 얘기했지만 요 밑면의 둘레하고, 그죠? 여기 호의 길이가 여기가 일치해야 되니까, 그죠? 위에는 작잖아요, 더. 작은 원이랑 얘가 일치해야 되고, 요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가 모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 요 길이가 모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9는 그릴 수 없어요. 그릴 수 없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자, 여기까지 완성됐죠?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회전체의 종류까지, 그 다음에 회전체의 전개도까지 다 살펴봤어요. 세 번째는 회전체의 성질이에요. 자, 회전체는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평면을 자르면요, 원기둥을, 선생님이 원기둥이 있고요. 이렇게 원뿔이 있고요. 뭐 구가 있고요. 원뿔대가 있어요. 원뿔대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회전축이 있겠죠. 그죠? 회전축이 있고요. 이 구가 딱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는 아마 회전축이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회전축이 이렇게 있겠죠. 회전축이 가운데 딱 있어요. 이렇게. 자,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잘랐어요. 그럼 다 뭐가 생겨요? 위에서 봤을 때. 다 원이 생겨요. 원이 크냐 작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원이 생기죠. 위에서 이렇게 자르면. 그죠?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다 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요. 1번 성질은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단면은 늘 항상 원이다. 아, 늘 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원이다. 맞죠? 자, 2번. 이번에는 세로로 잘랐어, 우리가. 아, 회전축을 포함해가지고 세로로 잘랐어요.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잘랐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게 잘랐어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자르면 직사각형 모양이 생기고요. 원뿔은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생기고요. 얘는 등변 사다리꼴.
이런 거 등별 사다리꼴이라고 그래요. 밑각이 같은 거.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이 생기고 얘는 원 모양이 생기겠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는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은 모두 합동이죠. 회전축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가운데를 잘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을 대칭으로 하는 그죠? 요 회전축을 대칭으로 해서 양옆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에요. 선대칭 도형이다. 그죠? 그래서 이 원기둥은 직사각형이 되고요. 그죠? 이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뿔은 뭐가 돼요?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뿔 때는 사다리꼴 모양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는 뭐가 돼요? 원이 되죠. 그죠? 또 한편으로 얘는 항상 원이에요. 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를 때는 늘 원이에요. 자, 요건 2번에 관련된 거니까 2번에 관련돼 가지고 요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죠? 나머지 회전축의 수직일 때는 항상 원이니까. 필기할 거예요. 이제 1번부터 1번 필기. 그래서 2번 필기. 그 다음에 3번 필기. 이번에 이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회전체인 거 원뿔대 맞죠? 원기둥 맞죠? 삼각뿔은 다면체죠. 사각기둥도 다면체. 구 맞죠? 칠각기둥도 다면체. 구면체도 다면체. 정육면체도 다면체예요. 그래서 3개. 자, 늘 원기둥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잖아요. 회전축이 수직이다 그러면은 회전축이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건 이거의 수직으로 자르면 다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늘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원. 모든 회전체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4가지 회전체 있죠? 원기둥, 원뿔대 구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늘 원이 나온다. 여기가 8cm 원뿔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있으면 여기가 8cm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등변상 사다리꼴로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래서 윗변이 8, 아랫변이 10이니까 8 더하기 10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그럼 18 곱하기 4한 거랑 같네. 72, 그죠? 나누기 2하면 72가 되겠다. 따라서 72 제곱센티미터.